2015년 1월 23일 새벽 4시 5분 금요일 이야기 할아버지의 새벽 종소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의 종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바다와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인간으로부터 동식물, 광물, 조류, 어류 다 본성을 튼튼히 잃은 것은 회복하고 공기도 맑아지고 성부 하나님, 첫 번째 종은 그러한 영혼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한 안보 튼튼, 평화 통일,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두 번째 종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성정에 따라서 인간성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어린이를 위한 종이었어요. 우리의 후손들, 손자, 손녀들 살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 잘하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기술 연구할 사람은 기술 연구하고,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먹고 자고 싸고가 첫째. 이 종은 이렇게 당기면 잘 보이는가요? 한번 당겨볼까요? 안 당기죠. 옳지. 이 종은 우리 성은이가 아프다 소리를 듣고 나서 산 거예요. 지구 반대쪽 미국에서 우리 성은이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울고 걷지도 못하고 발이 붓고 몸에 발진이 나고 열이 나고 학교도 못 가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같이 있다면 저는 걔를 업고 밤 새웁니다. 열흘이라도 세우고 한 달이라도 나는 세워요. 밤 세워.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소, 현규, 희원이, 운경이 여기 한국에 있는 내 제자들에게 대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불공 드리고 치성 드리는 마음인데 이건 기도지요. 내 자식이 아프면은 남의 자식을 더욱 극진히 보살피는 방법밖에 제게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손자녀들, 제자들도 손녀딸이니까, 손자니까 저는 뭐 똑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식으로, 우리 시대 말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송은이가, 그건 미국 시민권인데 그게 줄리 S. 천이에요. 줄리 S. 천.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천송은. 우리 시대의 말로 할 것 같으면 걔가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홍역은 완전 성숙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군대 갔다고 다 군인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거쳐야 진짜 군인이 되잖아요. 예전 우리는요, 마마가 말이죠. 마마. 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 얼굴에 얼굴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건강하더라고요. 지금 뭐 장수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적병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홍역이에요. 이 홍역을 치르고 나야 이게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병균이 쳐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방어력입니다. 성장이죠. 완전히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이 혼탁합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오고 또 한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또 온갖 제조업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가 또 산업화에 따른 온갖 그 도시화에 따른 그러한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불순물들. 오늘의 주제는 코입니다. 코. 코는 생명이다. 호흡이 사람이요. 먹는 게 먼저입니까? 자는 게 먼저입니까? 공부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제일 먼저는 숨 쉬는 겁니다. 그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고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요, 제 몸이 이제 물체로 변합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된 거죠. 사물의 이치를 저는 그럼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그런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코예요. 코 관리. 우리 성훈이가 아프다는데 업고 밤을 새우지 못하는 그 심정. 한국에 있는 내 제자들, 이야기 할아버지 하고 따르는 그 아이들과 대입을 계속 시키게 됩니다. 얘는 어떤가, 얘는 어떤가, 얘는 어떤가, 얘는 어떤가. 흥경이는 많이 먹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많이 먹게 할 것인가. 그거는요, 음식을 색다른 거로 자꾸 바꿔주면 돼요. 많이 먹어야 키가 커요. 성장기엔 먹어야 돼요. 화초가 물 안 먹은 화초가 잘 크겠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돼요. 현규는 편식을 해요. 참나만. 이 먹는 문제는요, 우리 제가 아는 그냥 민속 그 상식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엽탕이라고 그래요. 천엽탕. 주변 4km를 뱅뱅 돌으면서 내가 태어난 고장, 그 히포크라테스도 자기가 태어난 고장의 음식이 좋다고 하고 있어요. 의학 이야기에서 4km를 뱅뱅 돌으면서 모든 잎을 뽕잎, 쓴 거, 단 거, 매운 거, 뭐 독약까지 모든 잎사귀를 하나씩 따는 거예요. 1000개를 따. 그래서 그거를 우려. 그래서 그것을 마셔요. 그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게 따로 있다고 그건 무식한 말이에요. 한 가지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쌀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물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쟤는 그거 안 먹어 해가지고 안 가르치면 걔는 방위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공군이 가고 육군이 가고 포병이 가고 사병이 가고 특공대가 가고,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방어하는 전략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방해하는 방법은 음식에 있어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독약도 먹으라니까. 우리 몸속에 독이 들었어요. 그 분비된 그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쓸개에서도 나오고 또 지라에서도 나오고, 그게 우리 그 필요한 독이에요. 독이 들어가야 살균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양을 흡수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방위무장을 전방위무장을 해야 돼요. 단 거, 쓴 거, 맹 거, 산함, 감신고, 내가 어제 그 말 한번 했던가요? 그 오미인데, 오미가 아니라 만미가 있다고 했죠, 어제? 예. 이 여러 가지를 안 먹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방어를 못 합니다. 그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게 기력 부족이 면역력 부족이에요. 말하자면. 그건 그 성분이 부족해 그렇습니다. 아니 옆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대포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건 장총도 소용없어요. 권총이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우리의 몸 인체를 지키는 데는 그와 같이 총체적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방위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음식이에요. 현규는 그걸 바로 고쳐야 돼요. 우리 송은이는 지금 그 방위 태세를 갖추는 중이에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책임집니다. 단 인간이 할 게 있어요. 편식을 시켰다 그거지. 우리 송은이가 우리 그 아들 며느리 말로는 걔가 고집이셔서 지가 조금 싫으면 안 먹는데요. 그거 안 먹는 거. 안 먹긴 왜 안 먹습니까? 하루 굶기면 되지. 왜 그런가 하면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아들은 유격대 교관 출신이에요. 장교로서. 그 사정 봐주면 그 군인 그 강하게 못 키웁니다. 인정 사정 없이 몰아 때려야 돼요. 유격 훈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을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주제가 생명인데 코인데 호흡인데 뭐 힘이 있어야지. 현규 가려 먹으면 안 돼요. 입에 맞다고 계란만 먹으면 안 돼요. 우유나 마시면 안 돼요. 뭐 요즘 뭐 영양식품 나는 처음부터 개똥이라 그래. 개똥. 뭐가 좋고 뭐 수입품이고 뭐 어쩌고 뭐 이것이 뭐 인도에서 온 뭐 녹차고 아니라니까. 한 가지는 아니라니까. 밥만 먹으면 안 돼요. 김치를 먹어야 돼요. 김치만 먹어도 안 돼요. 된장도 먹어야 돼요. 과일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그 신 게 산 아닙니까? 함이 소금 아닙니까? 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감. 신은 매울 신 아닙니까? 쓴 거 아닙니까? 쓴바퀴. 이걸 다 먹어야 돼. 다. 현규 이거 고쳐야 돼. 성은이가 지금 면역 강화 유격 훈련 중인데 아이고 나는 간이 녹습니다. 지구 반대쪽 미국에 있으니 이걸 내가 그냥 업고 계속 재우고 잠들으면 안 내려놓고 더 잘 업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희원이도 그 코가 대단히 코 기능이 안 좋습니다. 걔는 말할 때 들숨날숨 할 때 코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희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코가 시원찮아요. 코가. 미소가요.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요. 1년 반 좀 돼가는데 횟수는 3년째인데 이게 촬영하다가 할아버지 화장지 해가지고 코를 할아버지가 요 화장지에 대고서 이렇게 풀어줬어요. 하도 콧소리가 심해서. 그러니까 미장원 원장님이 걔는 아나운서가 되는 애인데 최애비가 그 아비가 그 축농증 뭐 비염 그걸 치료해 줘야지 어떡하느냐고. 비염 저거 미수아비한테 내가 말합니다. 비염 저거 신경 써야 된다. 빨리 치료해 줘야 된다. 병원에 한두 번 간 게 아니래요. 병원 가서 되는 게 아니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일주일 열흘이야. 그 다음에 관리야 관리. 물론 병원에 가야지. 더 중요한 건 습관적으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먹는 것보다 먼저가 뭐라고요?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숨. 이 마이크에 돼요. 하나님이 어디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호흡을 불어넣으면 이게 꿈틀꿈틀한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살갗으로 호흡을 하죠. 곤충들은. 사람은 코로 호흡을 하죠. 이 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위로 안 나고 이게 밑으로 나 있어요. 위에서 뭐 떨어지면 비 오면 뭐 안 되니까 뭐든지 흘러내리게 잘 보호하고 있죠.
근데 이 코 속으로요, 생명이 드나드는 거지 공기가 드나드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자동차 매연이 들어가잖아요.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사장에 그 포크레인에서 나오는 그런 공사장 폐기물이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간에 지구의 공기 오염 환경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구의 환경을 정친 거예요. 그런데 이 코가요, 뭐가 들어오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폐가 대번절단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코털이 많이 나가지고 망을 친 겁니다. 코털이 보면 이렇게 막 사방으로 나 있어요. 얼마치 이렇게 자꾸 걸리라고. 걸린 게 그게 뭉치면 뭡니까 그게? 그게 콧다대기예요. 콧다대기. 그 코 속에 보면 찐득찐득한 그 분진물이 있어요. 나도 이거 뭐 책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턱 하늘은 거, 망에 걸러지지 않은 거, 그거 지나가면서 그냥 끈적끈적 달라붙는 거예요. 진이 있어요. 진액이. 그거 붙었다가 붙기를 반복하면 콧다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콧다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질 것 같으면 호흡이 드나드는데 불편하니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말을 할 때 코가 코로만 이거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가 아니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닭은 나갈 때만 소리가 나요. 그걸 날숨이라고 그래요. 꺾여 하고 그러면 들어갈 할 적에는 안 되니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가고 나갈 때 이 공기가 들어가나 나가나 이걸 뒤굴려서 말하는데 사람만 그래요. 그 들숨 날숨을 다 언어로 처리하는 거죠. 코가 좋아야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건강하고요. 근데 코는요, 여러분 코는 어떻게 합니까? 귀는 흡이죠. 입은 양치질하죠. 양치질. 눈은 깜빡깜빡 해가지고 계속 닦아내는 거예요. 뭐 눈동자에 뭐가 끼면은. 그래서 그게 눈곱이에요. 코는 콧다댕이로 나옵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비인후과 가서 이렇게 오를 터주는 건 하지만 근본은 뭐냐면 코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꼭 의사 같네. 전혀 의사가 아닙니다. 인성학자예요. 학자라고 해주세요. 예. 제가 작가입니다, 그냥. 어떻게 관리합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 괜찮고요. 따뜻한 물을 손에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휙 들이켜요. 조금 더 길지만 그냥 코가 찡 하도록 좀 많이 들이켜요. 그랬다가 1초나 2초 후에 팽 풀으면 물하고 거기 찌꺼기가 섞여가지고 한 다발이 나옵니다. 이거를 1회에 한 5번, 6번 해요. 그래서 또 하고 좀 더 하고 또 물 부어가지고 콱 풀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은 최하 기본이고 낮에도 하루에 물을 한 5번 만납니까? 6번 만납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5번씩 하니까 새벽에도 벌써 그건 했죠. 그건 나도 모르게 해요. 그냥 자동으로 해. 그걸 안 하면은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코가 생명이니까. 밥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하면은 그 안에 진득진득한 진액 속에 붙어 있던 온갖 폐기물이, 더러운 것들이 다 쓸려 나와서, 그래서 코세척이라고 내가 이름을 부르는데, 난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나 터득한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하고 나면 감기가 잘 안 걸리고 비염이 치료되고 콧소리가 없어지고, 예, 이거 뭐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상쾌한 룰루랄라. 밖에 나갔다 오면요, 한 번 돌아오면 운동들 열심히 하죠.
저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면서도 아유 내 말 들으세요. 운동하고 나서 코를 안 닦으면 운동했으나 마나요. 코를 닦아야 돼. 코를 화장지로 닦는 얘기가 아니고 코 세척을 해. 물로 세척을 해야 돼요. 한 번 돌아오면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공기가 좋았으나 지금은 공기가 엉망입니다. 도시는 엉망이에요. 오늘은 이 코와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어린이들을 키울 적에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미국의 큰애가 제니에스 천이에요. 제니. 한국 이름으로는 천송경이에요. 송경이. 걔가 비염이 있어요. 그걸 시켜라. 그걸 따라서 내가 있을 때는 그 코 세척을 좀 시키고 했어요. 근데 그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소가 콧소리가 없어요. 난 깜빡했어요. 얘가 코 세척을 하리라고는 꿈도 안 꿨어요. 안 하니까. 1년 넘게 코 세척을 하라 그랬었고, 현규는 1년 가까이 편식을 고치자. 4학년 때부터는 뭐든지 다 먹자. 조금 마땅찮은 건 조금만 먹으면 된다. 고치자 해왔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2달 됐나? 달포 됐나? 얘가 촬영하면서 코 할아버지 화장지에서 코 풀어주세요 하고 코를 내미는 게 없어졌어. 그리고 목소리가 맑아졌어요. 내가 어젠가 얘기했죠. 걔가 코가 근데 이 코 세척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더니 너 말할 때 비염 콧소리 나는 거 그거 없어지고 코 풀어달라고 안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할아버지가 시킨 거 제 해요. 뭐 코에 물 넣고 뜨거운 물 넣고 하는 거 해요. 진짜 해? 얼마나 자주 하냐니까 매일 해요. 하는 습관 됐어요. 그래? 아빠가요 그거 하라고 나를 수시로 얘기를 해서 우리 아빠도 하고 그걸 하는데 얼마나 됐냐? 한 달 반이나 2달이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쩐지 네가 코를 비염 소리를 안 하더라. 그거 참 잘했다. 너는 목소리가 더욱더 명랑해지고 참 깨끗해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친근히 해야 돼요. 근데 며느리가 말리고 딸이 할아버지랑 자기 자식이 어울리면 불결할까봐, 비위생적일까봐. 그러니까 어른들이 깔끔해야 돼요. 저같이 코 세척 잘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어린이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 앞으로 이 세대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든 게 바뀌어져야 돼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다 어린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제 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스카이프 대화. 그냥 채팅이죠. 금방금방. 성훈이가 하루 어제 하루는 어땠었느냐 그러니까 조금 나아졌대요. 다행입니다. 내가 말했어요. 글로. 지금 걔는 100년의 털을 닦는다. 100년 건강을 100년 무장을 하는 중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좋은 경험을 주신다. 편식도 경험이고 고치면 되니까. 아픈 것도 이제 몸이 무장을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요 음식을 골고루 먹이고 있습니다. 말을 듣네요. 그래야지. 고른 음식을 걔가 입에 안 맞는 건 잘 안 먹었었거든요. 고루 먹이고 있다. 그래. 근데 아버지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뭔데? 우리 송은이 2월 말까지 신청서 내래요.
오, 학교 옮기니? 예, 특수학교로 옮겨야 돼요. 그래, 내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어도 우리 한국의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미국에서도 상위 1%다. 그 큰애는요, 어드밴스드 클래스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나도 그냥 얻어들은 이야기니까. 미국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진로 결정을, 적성 검사를 1, 2학년 때 다 해가지고 진로 결정을 하는데, 대학 갈 나이, 대학을 안 갈 나이, 산업계로 갈 나이, 무슨 계열을 갈 나이. 그래서 반을 편성을 하는데, 특별히 이 어드밴스드 클래스는 상위 10%, 요 범위 내에서 평균이 90점 넘는 아이들을 특별반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합니다. 미국에. 한국에는 3학년 때 진로반 없잖아요. 한국 교육은 아직 그거 따라가지 못해요. 걔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90%가 대학 가잖아요. 미국은 10%가 대학 갑니다. 그 대신에 대학 가면 전부 다 장학생이고, 우리는 전부 다 학교가 영업하는 데니까, 장사꾼들이니까 전부 다 학교, 대학교가 그냥 뭐 엄청나게 돈을 끌어들이죠. 등록금 비싸잖아요. 미국은 온갖 제도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다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대학반이에요, 대학반. 내가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제가 천안역에서 전철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면서 들었어요. 수첩을 꺼내가지고 안 들어본 말이니까 어드밴스드 클래스 프로그램, 그 초등학교 그게 그 뭐 상위 10% 아이들, 야, 미국 가서 진짜 성공한다. 걔는 이제 대학까지 보장이네. 아이, 뭐 머리 좋으니까.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네요. 걔가 이제 4학년이고 이번 9월이면 이제 5학년 올라가요. 그건 9월 학기지니까. 그런데 둘째 송은이가 1학년을 졸업할 적에, 아버지 제가 뭔 소린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뭔데 송은이가요,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 1%랍니다. 상위 1%? 99점대란 말이냐? 근데 그게요, 걔가 뭐가 상위 1%냐? 걔가 한국말밖에 못하다가 1학년 들어가는데 걔 영어 잘해요. 영어 뭐 아주 능란합니다. 근데 뭘로 검사를 한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도 자세히 모른다. 미국 교육당국에서 그 초등학교 때 검사하는 게 여러 시스템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이해력, 사고력, 언어 구사력, 무슨 뭐 지능지수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클래스 상위 10%를 가려서 보내고, 거기에서도 또 우수한 아이를 상위 1%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페어팩스로 학교를 보내야 돼요. 송은이를 우리 학교에서 데려간대요. 특수학교로 3학년 때요. 그래? 근데 2학년까지 가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데, 2학년 때 가서도 특별한 일이 없을 거면 1학년 때 거기에 편성된 애들이 다들 그리 간답니다. 이야, 그렇구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미국도 미국 나름입니다. 미국은 넓은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그 각 주마다 달라요. 우리는 동부 LA, 캘리포니아 지역, 뭐 이쪽을 많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니까 우리 교포들 거기 많이 살죠. 근데 동부는요, 유럽 쪽에서 많이 와요. 워싱턴, 뉴욕, 보스턴 뭐 이쪽으로는. 우리 아이는 워싱턴에 있으니까 동부죠, 동부. 거기가 아이들 성적이 서부가 거길 못 따라온답니다. 못 따라오죠.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다 거기 있으니까, 세계 최고 대학들이 다 동부에 있으니까 거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아요. 우리 둘째가 그래서 큰애한테 얘기를 못 한대요. 큰애는 지금 있는 학교에 그냥 있고
얘는 특수학교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한 학교에서 한 명씩 뽑는 거냐? 10학교에서 한 명인지 100학교에서 한 명인지 몰라요. 그건 아주 드문 케이스고, 야, 그 아버지가 KMCTV가 저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코리아, K, 멘탈, 정신, 컬처, 문화, 한국 정신문화방송이에요. 저게 KMC가 한국 정신문화방송 이니셜이에요. 근데 저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게 코리아 메타 코그니션. 현규나 미소나 얘들 잘 알아요, 이 말. 그건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상위 인지입니다. 그거는 99점을 1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100점 가는데 다시 100계단, 1000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0.001초의 기록 단초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 그게 메타코그니션 KMC입니다. KMC. 야, 뭐 세종시에서 1등? 근데 한국의 1등은 아니잖아. 한국의 수능 1등? 세계 1등은 아니잖아. 수석? 메타코그니션에서 50점인지 10점인지 20점이 수석인지도 몰라. 100점 위에 100점, 다시 그 위에 100점. 우수함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다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만, 한 사람의 인재가 1억이 아니라 100억을 먹여 살립니다. 맞아요. 그 인재 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학자가 1000만 1억의 정신문화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해요. 나는 감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쪽 계열이에요. 내가 땅 파는 건 못해도 글 쓰는 거는 잘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건 잘하고. 와, 야, 내가 어제 그랬어요. 그 신청서를 언제까지 2월 말까지 넣으래요. 전산계를 페어팩스로 보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이사를 가서 페어팩스 쪽에 지금은 센터빌에 있거든요. 타그 워싱턴 거기에요. 그래. 참, 내가 그랬어요. 성은이가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문학일지 철학일지 무슨 분야로 갈지 모르지만, 무슨 과학일지 무슨 분야로 가든지 간에 걔는 노벨상을 한 개가 아니라 한 2개 탈 거다. 박사학위도 한 5개 주럭주럭 다를 거다. 세계 최고를, 몰라, 난 걔를 그렇게 믿었어요. 원래 걔는 박사 10개라고 내가 미국서부터 그 말하고 왔어요. 걔가요, 마지하고 막내하고 사이에 중간에 껴가지고요, 걔가 많이 웁니다. 애들 울리지 마세요. 울리세요. 울려야 됩니다. 나는 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부러 울리는 게 아니고 걔가 울게 돼 있어요. 애기라고 애기주라고 그래서 뺏기고, 언니라고 힘세니까 언니한테 뺏기고, 뭐 손에 바꿔 들으면 1이네, 바꿔 들으면 또 1이네. 얘는 맨날 뭐 하나 짚기만 하면은 큰애 작은애가 뺏어. 그러니까 울어요. 내가 걔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그런 애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2학년을 이제 마치고 있는데, 2학년 최종 성적도 99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 1%죠. 아버지는 세계 1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클래스에서는.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뻥을 좀 쳤는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미 그렇게 방송에서는 말 안 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왜 이뻐하는지 아니? 너희들을 가리켜야 우리 애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 내 새끼만 챙기는 건 동물이야. 남의 새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친구하고 잘
지내고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그러는 건 어른들의 의무야. 그랬더니 진짜 메타코그니션. 김연아나 유현진이나 이 사람들 메타코그니션입니다. 최상위, 세계 정상. 예. 그 뭐 올림픽 같은 데 가서 메달 따는 거요. 세계 최정상 메타코그니션 클래스예요. 그런 클래스에 우리 손녀딸이 들어갔으니 내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을게요. 차, 너는 거기에 선교사로 갔다. 남북 통일의 씨앗으로 갔다. 미랄로 갔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거든요. 거기 기자거든요. 세계 뉴스를 지금 하고 있죠.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선교사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다가 송은이 송경이까지 그렇게 잘 크니 미래가 빵빵하다. 네가 미국에 간 것이 대한민국의 큰 애국이 되는 그러한 서광이 보인다. 여명이 보인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제가 단순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미국 가는 이야기 이제 할 건데 방학 때 그건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 할게요. 우리 아이들 내 때리고 제가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인, 한국인, 흑인 뭐 세계 거기는 뭐 180개 나라가 모여 있어요. 인종이. 그 많은 인종 가운데서 상위 1% 하고 같이 먹고 잡니다. 우리 애들이. 그거는 나만이 체험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생활, 학교 생활. 그러면서 같이 미국에 의사당도 가고 백악관도 가고 백악관 안에도 들어갈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할 거고 다시 언제 시간 잡아서 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예요. 코. 그리고 편식하지 말아요.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이 종을 이 9만 원 줬어요. 9만 원. 저로서는 큰 돈입니다. 이게. 제가 돈벌이를 하지 않는 뭐 작가가. 우리 송은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종을 울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공기 속에 우리 귀에는 한 4초나 5초 가는 것 같지만 사람의 귀는 4초나 5초지만 개가 귀가 막대요. 개는 아마 이 소리를 지금도 들을 거예요. 지금도. 개는 아마 5배를 더 듣나니까 한 30초 들을 거예요. 나는 다 소리가 끝나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미국까지 이게 들립니다. 미국까지 갑니다. 이게 모든 그 자연의 소리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지구의 화음을 이루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이걸 녹화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안 됐나 나 모르겠어요. 이건 제 명찰이고 명찰은 여기다 그러는. 그 녹화가 안 됐어요. 그 다시 하고 있으면 다시 한 겁니다.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이야기 할아버지의 새벽종 소리. 천지만물과 자연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와 안보불안과 핵도 폐기되고 정치도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이들 지구촌을 이끌고 갈 전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과 부모님들, 선배님들의 극진한 사랑, 그들에게 참
노벨보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위대한 미래의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오늘 순서 제가 시간 체크를 못해가지고 지금 몇 분 갔는가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 봤는데 제가 말하다가 잊어버렸어요.